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쵸?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리시버를 내가 디자인하는데 리시버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왜 그 구성 요소가 두 가지일까라는 질문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디모듈레이터 부분이 있고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을 보고 어떤 심볼을 보냈을까 하는 디텍션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디모듈레이터에는 두 가지 타입의 디모듈레이터가 있는데 그 타입이랑 디모듈레이터랑 한 가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구현의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의 구현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크로스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가 있고 두 번째는 매치드 필터 방법의 디모듈레이터가 있다라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를 했고 오늘 매치드 필터에 대한 부분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코릴레이션 타입 디모듈레이터에서 우리가 예제로 막 했던 것은 뭐였냐면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스에 대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스에 대해 했고 오늘 바이너리 PPM에 대해 바이너리 오소고널 시그널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바이너리 오소고널 시그널의 이그젠플로 어떤 걸 우리가 공부했냐면 바이너리 PPM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쵸? 네. 바이너리 PPM하고 또 둘이 서로 오소고널하기만 하면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쵸? 바이너리 PPM일 때는 시간 tb 동안에 한 신호는 2분의 tb만큼의 앰플리튜드가 있고 다른 한 신호는 tb에서 2분의 tb부터 tb까지의 펄스 앰플리튜드가 있고 나머지는 0이 되도록 해서 둘이 겹치는 거가 없죠. 코릴레이션 해볼 때는 0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오소고널 시그널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소고널 시그널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통해서 해보면 디멘전이 몇 개가 나왔어요? 디멘전이? 디멘전이 2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디멘전이 몇 개 나왔냐는 질문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몇 개의 오소노멀 베이시스 펑션으로 걔네들 다 표시할 수 있을까? 그 몇 개의 오소노멀 베이시스 펑션을 나는 몇 개인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펑션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소고널 시그널은 바이너리인 경우는 2개가 필요하고 만약에 바이너리가 아니라 4개의 서로 다른 오소고널 시그널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4개가 필요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그 개수만큼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오소고널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너리 오소고널 시그널이니까 바이너리니까 2개의 푸사이 1t와 푸사이 2t가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뭘 표현할 거냐면 S1t와 S2t 이렇게 두 가지의 오소고널 시그널이 있는데 얘를 이 두 가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weighted sum of linear combination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얘를 표시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1t는 S11 플러스 S12 S2t는 S21 1t 플러스 S22 푸사이 t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벡터로 나타내면은 S1은 S11, S12 S2는 S21, S22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오소고널 시그널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값은 무엇이다? 라는 것만 주면은 이것만 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이너리 PPM일 때는 바이너리 PPM에서 이 S11, S12, S21, S22
이 오스노말 펑션 앞에 붙어있는 이 웨이트 값은 각각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S1t를 푸사이 1t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면은 그 값으로 이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션을 어떻게 시키면 돼요? S1t와 푸사이 1t를 서로 이너 프로덕트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S1t를 푸사이 2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면은 이 코이피션트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S21은 S2t를 푸사이 1t에다가 S2t를 푸사이 2t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면 요거가 나온다는 거죠. 프로젝션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너 프로덕트를 둘이 곱해서 인티그레이션 하면 된다 이거죠. 주어진 시간 구간 동안 그렇게 하면 구해줄 수 있는데, 즉 여기서 보면 S21은 S2t 그 다음에 푸사이 2t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S2t가 이렇게.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을 해보면은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를 K라고 한다라면은 여기가 M이 되고 여기가 K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그래서 이걸 증명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건 주어진 시간 구간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니까 SNT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보면은 푸사이 1t와 푸사이 2t가 서로 오스구난하기 때문에 서로 제로가 되고, 자기 자신을 곱해갖고 제곱이 되는 것은 유닛 에너지가 돼서 1이 되어서 그 수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이너리 ppm일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그 푸사이 1t와 푸사이 2t가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유니크한 오스노멀 베이시스 펑션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면 이것을 푸사이 1t, 지난번 예제처럼 이걸 푸사이 2t, 그래서 0, tb over 2, tb over 2, tb, 이렇게 내가 오스노멀 펑션을 이렇게 디파인을 한다라면 면적이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tb over 2 이렇게 되겠죠. 제곱의 면적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0에서 2분의 tb까지고 이것을 제곱하니까 tb over 2 해서 1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저렇게 되는데, 저렇게 됐을 때 각각 S1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떻게 나왔어요? S1이 한쪽은 제로고, 여기서 S1t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tb over 2, 이게 S1t 형태가 루트 2b over tb 2, 그 다음에 tb over 2, tb, S2t, 이 레벨은 이거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신호 S1t와 S2t, 그래서 이거 에너지가 EB가 되게끔 여기 앰플리튜드를 그렇게 노테이션을 적은 거죠. 그렇죠? 이거 제곱해갖고 0에서 2분의 TB만큼 적분을 하면 EB가 나오도록, 얘도 EB가 나오도록 그렇게 여기 앰플리튜드를 이렇게 쓴 이유는, A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쓴 이유는 이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오스노멀 펑션을 이 두 개를 사용했을 때 S1은 S11, S12로 대표가 되잖아요. 그쵸? S2는 S21, S22로 하는데, 이럴 때 이 각각의 값은 무엇이 되겠냐라는 거죠. 무엇이 되냐면 여기에서 두 개를 곱하니까 루트 2b, S2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네. 해보니까 그렇죠? 네.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하는 표정을 지으면 안 돼. 어? 지금 여기서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AWG의 채널이라고 한다면은 S1T 또는 S2T를 매 시간 TV마다 변화돼가지고 보낼 거예요. 바이너리 비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걸 보낼 거란 말이죠. 매 시간 TV마다 다른 신호가 다른 펄스가 가겠죠? 이게 가는데 예를 들어 S1T 또는 S2T가 매 시간마다 가는 거를 그냥 특정 시간 처음 시간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은 똑같은 이거의 연속성 현상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WGN이 더해지는 거죠. 그쵸? 요거를 Received Signal R of T라고 하는데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는 뭘 말을 하냐면은 코릴레이션 개수만큼 이러한 코릴레이션 이걸 뱅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용어는 뭐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 코릴레이션 개수가 2개다. 그러면 코릴레이터가 2개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결과가 왜 그런지를 이제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고 하고 싶은데 코릴레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로 T D 타우 한 다음에 얘를 샘플링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이 오스노말 펑션을 곱해주고 인티그레이션 시켜서 여기까지 과정이 코릴레이터잖아요. 코릴레이션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샘플링 T는 T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고 또 밑에는 T 똑같이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값은 샘플 매 시간 t마다 값이 하나가 나오겠죠. 얘도 값으로 하나가 나올 테고, 그렇죠? 여기를 y1t 얘는 시간 함수 t고 y2t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y1, y2를 보고 나는 디텍션을 할 건데, 디텍션을 해서 이 디텍션에서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그렇죠? 이 디텍션에서는 뭘 할 거냐면 어떤 S가 보내졌는지, S1이 보내졌는지, S2가 보내졌는지, Y1, Y2를 보고 얘는 판별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신호가 S1T, S2T가 있는데 S1T가 오스노말 펑션 푸사이T가 4개가 있다라면 S1T를 표현하는데 4개의 코릴레이션 푸사이1, 푸사이2, 푸사이3, 푸사이4가 필요하다라면 이런 거가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이 브랜치가 4개. 알겠죠? 그렇죠? 그거를 코릴레이션 타입 디모듈레이터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디모듈레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 다음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수학적인 해석을 이걸로 표시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수학적인 표시를 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수학적인 것에 표시를 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Y1t는 뭐고 Y2t는 뭔지를 수학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Y1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RT를 푸사이 1t를 곱한 다음에 제로에서 t까지 여기를 타우라고 둘이 코릴레이션 시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RT는 SMT 플러스 NT란 말이에요. 그렇죠? SMT를 SM1T 플러스 푸사이 1T 플러스 SM2 푸사이 2T 플러스 N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M은 뭐예요? M은 1 또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거를 보냈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그죠? 대입을 해보면, 제로 t sm1 풋사이 1t 플러스 sm2 풋사이 2t.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nt는 우리가 따로 내가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다 타오죠. d타우 플러스 제로 t nt 풋사이 타우 1 d타우. 이렇게 했어도 문제가 없죠. 여기 시그널 부분과 노이즈 부분을 따로따로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첫 번째 시그널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 파트. 인티그레이션 SM1 풋사이 1 곱하기 풋사이 1 하면 SM1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SM1 제로 t 그 다음에 풋사이 1 제곱 타우 d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거는 SM2 제로 t 풋사이 1 타우 풋사이 2 타우 d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노이즈 텀이 nt n타우 풋사이 1 타우 d타우 이렇게 들어가야겠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리시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샘플링을 할 거예요. 그죠? at time t는 t일 때 t는 t일 때의 값을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y1t예요. y1t니까 여기에서 샘플링한 값을 한번 보요. 그러면 y1t에다가 t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쵸? 샘플링 할 때 그 값이 뭐냐 이거죠. 대입을 해보면 SM1 t 대신에 t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이거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1이죠? 그러니까 SM1만 나오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0. 그러니까 안 써도 되고, 여기를 n이라고 놓읍시다. n.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y2t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N1이라고 합시다. N1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SM1 플러스 N1 SM2 플러스 N2 이렇게 이 아웃풋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바이너리 ppm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이너리 ppm일 경우에 풋사이 1t와 풋사이 2t를 내가 했던 방식으로 꺼내 놓으면은 S1은 루트 2b, 0, S2는 0, 루트 2b 이 값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S11, S12, S21, S22였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S1t를 보냈다라면은 얘는 무엇일까요? Y1t는 루트 2b 더하기 N1이 되겠죠. 그쵸? 그럴 경우에 Y2t는 뭐가 될까요? Y2t는 N2 그냥 노이즈만 섞여서 나오겠죠. 그쵸? 만약에 내가 S2t를 보냈다라면 얘는 뭐가 될까요? 노이즈만. 얘는 루트 2b 플러스 N2가 아웃풋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시작할 때 질문했었죠? 요거가 일단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요거가 랜덤 베리어블이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민값과 베리언스 값을 알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민값은 0이 나온다는 걸 증명했고 베리언스는 2분의 n0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을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한 대로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이게 랜덤 프로세스인데 왜 얘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거는 타임에 대해서 적분을 했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이 안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다 없어진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취한 거예요. 0에서 t까지. 그러니까 이 안에 시간에 대한 개념은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시간에 대한 개념은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렸잖아. 0에서 타우까지. 그렇기 때문에 0에서 타우까지의 한 값만 나올 거예요. 샘플 펑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노이즈 얘는 샘플 펑션이에요. 그쵸? 그쵸? 자,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딱 S1T를 꺼내가지고 탁 보냈어요. 바이너리 비트 1이 나와가지고 1이 나오면 S1T, 0이 나오면 S2T를 보내요. 그죠? 근데 바이너리 비트 1이 나와가지고 S1T를 탁 던졌어. 그랬더니 노이즈가 그때 또 탁 더해져가지고, 그쵸? 그때 노이즈의 신호를 시간적으로 봤더니 얘네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하나의 샘플 펑션이 되는 거죠. 그죠? 걔가 더해져가지고 0에서 t까지만 나는 그걸 적분한 값을 하나 뽑아내겠죠? 그 값은 딱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신호를 또 해보는 거야. 그 다음날. 또 다른 S2T를 또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또 NT가 또 탁 더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 NT는 어제하고 다른 NT예요. 그쵸? 어제하고 다른 NT란 말이죠. 그쵸? 그런데 이 NT가 어제하고 다른 샘플 펑션이지만 아무튼 인티그레이션 하면 값이 또 하나 나올 거야. 그쵸? 그래서 어제 나온 값하고 오늘 나온 값, 모레 나온 값, 그것을 다 봤더니 얘네들은 뭘 따라요? 가우시안을 따르더라라는 거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따르더라라는 거죠. 0에서 t 구간 동안 봤더니. 하지만 0에서 t 구간만 보면 그러느냐? 뿐만 아니라 그때 AWGN을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나왔는데, 자, 금방은 시간적인 거를 0에서 t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봅시다. 내가 바이너리 비트가 0, 1, 0, 0, 1 하고 계속 나와요. 시간적으로. 그쵸? 계속 나와가지고 0을 탁 나올 때 S1T가, S2T가 오고, 그때 샘플 펑션 하나는 계속 제너레이션이 되고 있어요. 제너레이션이. 그쵸? 그래서 근데 걔하고 이렇게 막 조합해갖고 그 코릴레이션 타입 디모듈레이터를 가면 0에서 t까지 곱해진 거가 어떻게 해갖고 노이즈가 이런 식으로 적분이 돼요. 그러면 0에서 t까지 값을 아까 말한 대로 값을 하나 주겠죠. 그 다음 그 바이너리 비트는 계속 오고 있어요. 그 다음 거는 S2T가 왔는데 그때도 똑같은 샘플 펑션이 지금 t에서 2t 시간 동안 그게 곱해져가지고 나오겠죠. 걔도 값을 하나 주겠죠. 얘는 하나의 샘플 펑션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에버리지를 다 취한 것들의 값을 주겠죠. 그죠? 이거는 아까 말했을 때 오늘 했을 거고 내일 했을 때 그 값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른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을 경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 두 번째 거, 내일 두 번째 거 했더니 걔네들도 다 똑같다. 민값이 다 똑같다라든지 또 덴시티 펑션이 똑같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 완전히 스테이셔너리 한 거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는 스테이셔너리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고 AWGN 말할 때 어썸을 하고, 또 한 가지 강력한 어썸션이 있는데, 어썸션인 것과 동시에 실험적으로 가우시안 AWGN을 지켜봤더니 그러한 특징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된 거가 뭐냐면은 하나의 샘플 펑션을 봐가지고 0에서 t
t에서 2t, 2t에서 3t, 3t에서 4t 그렇게 한 것들을 인티그레이션을 얘를 곱해가지고 나온 값들 있죠. 샘플 펑션 하나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구한 것들. 그쵸? 걔네들을 쭉 봤더니 걔네들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따르고 한 축으로만 따라가지고 쭉 보더라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따르고 시간을 고정시켜놓고 이렇게 쭉 봐도 가우시안 랜덤을 따르고 이쪽으로 쭉 보더라도 가우시안 랜덤을 따르고 또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보는데도 서로 간에 코릴레이션이 전혀 없고 시간적으로 봐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한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딱 고정시켜놓고 그 시간 동안 쭉 보더라도 모든 스태티스틱스가 갖는 프로세스를 우리는 일가딕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해요. 일가딕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확률 프로세스, 랜덤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그 데피니션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안 터래도 우리가 지금 어썸션 하는 AWG의 노이즈의 성격은 뭐냐면은 시간축으로 보든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많은 샘플을 보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노이즈를 우리는 다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우시안 이 프로세스를 아까 말한 대로 해가지고 값이 하나 나오고 또 값이 하나 나오고 이 값이 하나씩 나온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어떤 형태의 모양이 나올까요? 가우시안의 형태로 나올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 가우시안들이 인티그레이션 한다라는 거는 일종의 서메이션이죠. 그렇죠? 예, 인티그레이션 구간별로 작게 나눠가지고 그 구간 크기만큼 얘를 곱해줘가지고 다 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을 0으로 보내면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미스를 취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취하다 본다라면 얘네들은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것은 가우시안의 여러 가지 것들의 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 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티그레이션을 취한다라는 것은 바로 썸을 취한다라는 거고 썸이라는 거는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션이고 그래서 가우시안 더하기 가우시안은 우리가 가우시안을 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우시안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래서 n이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n에 대해서 여기 n1이 되겠죠? n1 이거에 가우시안이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돼요? 민과 베리언스를 알면은 PDF를 우리가 딱 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민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n1는 expected value of 0t, n tau, 1 tau, d tau. 그렇죠? 여기서 그 랜덤 베리어블의 형태를 떼는 거는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expectation operation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타우일 때 expectation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랜덤 베리어블을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n of tau는 n은 와이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타우에 상관없이 항상 0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이건 0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베리언스는 지난 시간에 풀어봤는데 얼마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통신을 나중에 잘하고 싶고 막 그런다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여기에서 얘가 가우시안이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면은 얘의 PDF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거를 Y1이라고 합시다. 이 T자를 빼버리고 Y1은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일까요? 아니면은 디터미니스틱한 값일까요?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당연히.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거기에다가 상수 하나만 더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일까요? 가우시안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리언스 N1을 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확률 공식에 의해서 그런데 요거가 0이니까 요것만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expected value of n1t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가. 그래서 0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n1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곱을 하면은 0t, 0t 두 번 인티그레이션하고 더미 배열이 우리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expectation operation에 관련이 있는 거는 얘네 둘이니까 expectation operation을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AWGN의 definition에 의해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auto correlation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떠한 성격을 가졌냐면은 n0 over 2 델타 타우 마이너스 t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시간 차이에만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우는 t일 때만 2분의 n0고 나머지는 다 코릴레이션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보면은 베리언스 n1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것은 0t n0 over 2 델타 타우 마이너스 t phi 1t 푸사이 2t d 타우 dt 그쵸? 그래서 타우는 t일 때만 존재하니까 인티그레이션이 하나로 줄어들고 n0 over 2 밖으로 끊을 수가 있고 제곱 t d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값이 1이라서 n0 over 2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1은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n2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y1t는 아까 코릴레이터, 디모듈레이터를 보면 코릴레이터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었죠? 두 개 있었잖아요.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푸사이 1t하고 곱해서 인티그레이션 한 코릴레이터가 하나 있었고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푸사이 2t를 곱해서 인티그레이션 한 코릴레이터가 있었죠. 그쵸? 거기서 t는 t일 때 샘플링 한 값이 요거였죠. 그쵸? 그러면 n2는 어떻게 될까요? n2를 식으로 써본다라면은 n2는 식으로 써본다라면은 n 타우 푸사이 2 타우 d 타우가 될까요? 자, n2는 디스트리뷰션이 n2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를까요? 가우시안. 자, 가우시안이니까 민값은 얼마예요? 0. 베리언스는? 그렇죠. 그래서 n2도 이러한 성격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성격을 가졌다. 자, 보니까 아까 y1과 y2, y1은 sm1 플러스 n1, y2는 sm2 플러스 n2. 만약에 s1t가 보내졌다라면 y1은 뭐가 될 거냐면은 바이너리 ppm일 경우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S2T가 보내졌다라면 Y1은 N1, Y2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N1, N2는 각각 이러한 형태의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렇죠? 자, 그러는데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S1T가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Y1, Y2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Y1, Y2는 각각 어떻게 되냐면 각각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면 N1과 N2는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을까 없을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계산해봐라. N1과 N2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해봐라. 한번 계산해봅시다. 자, N1은 제로 T, N, T, 풋사이 1, T, DT. 자, N2는 제로 T, N, T, 풋사이 2, T, DT. N1과 N2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NT가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 없는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냐면 이걸 구해보면 돼요. 이게 0이면은 둘 간에 코릴레이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T, NT 하나는 N 람다라고 씁시다. 풋사이 1T, 풋사이 1 람다. 2 람다. DT, D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여기는 정의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0 over 2 델타 T 마이너스 람다 AWGN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고 T는 람다일 때만 존재하니까 싱글 링크 인티그레이션으로 되고, 여기가 풋사이 1T, 풋사이 2T, DT 이렇게 되는데, 둘이 서로 오소고널하기 때문에 제로가 돼서 얘는 제로가 된다. 그래서 N1과 N2는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이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왜 지금 얻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냐면, 저걸 왜 보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저게 왜 중요하느냐 라면은 S1T가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Y1의 PDF는 어떻게 될까? S1이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Y1의 PDF는 민값이 루트 2b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over 루트 파이 2 파이 시그마 제곱인데 얘가 2분의 n0 때문에 n0. 즉 y1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러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S1T가 보내졌다는 하에 if S1T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Y2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PDF, S1이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Y1의 PDF는 N0 Y1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Y2의 PDF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인트 PDF는 어떻게 될까? FY1과 Y2의 조인트 PDF, S1이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둘이 인디펜던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디펜던트 한 경우에는 조인트 PDF는 각각의 PDF에 곱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 곱하면은 1 over 루트 파이 n no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n not y1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2가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저거를 똑같이 구해보면, 조인트 PDF를 구해보면
Y1, Y2, S2가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구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디지털 통신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신을 전공하시고 통신 쪽에 잘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석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성능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소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애플은 디자인 특허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은 그 디자인 특허 그거 별거 아니다. 그것과 더불어 반론을 제기한 거는 삼성이 우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 라고 했는데 표준 특허는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디자인 특허만 미국에서 인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디자인 특허는 인정을 디자인 특허가 어떻게 된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표준 특허를 인정 안 한 거는 아주 기분 나쁜,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는 아주 굴욕적인, 엔지니어가 한 거가 다 수프로 만들게 하는 아주 얼토당토 않는 판결인데, 그게 왜 얼토당토 않냐면은 퀄컴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알죠? 그렇죠? 퀄컴이라는 회사는 아주 조그만 회사였어요. 90년대 이전까지. 조그만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CDMA라는 거, 다른 데는 다 TDMA 방식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유럽에서는 표준을 만들고 했는데 CDMA 방식으로 이제 그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을 하자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것들을 다 특허로 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조그만 회사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그렇게 뭐 얼마나 쓰겠어요? TDMA는 막 세계적으로 그 당시 90년도 초에 막 그 핸드폰이 이제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TDMA 방식에서 유럽에서 거의 많은 나라들이 다 그 방식, 거의 많은 100% 유럽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TDMA 방식의 그 전송 방식, 그 표준으로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시장이 넓으니까. 그쵸? 하지만은 미국은 어떻게 했냐,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우리는 TDMA 방식을 쓰겠다. 그럼 그 나라는 다 그걸 쓰는 거예요. 혼재하지 않고. 그래야지 서로 간에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통신에 있어서. 근데 미국은 사업자 마음대로 아무거나 써라.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TDMA 방식을 써도 되고 CDMA 방식을 써도 되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렇죠? 둘 간의 통화는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니네들이 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CDMA를 쓰는 방식, 그러니까 퀄컴의 칩을 가지고 와가지고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우리나라 GSM을 쓸까 CDM을 쓸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CDM을 쓰겠다라고 공표를 하면서 퀄컴 칩을 다 사요. 퀄컴에서 만든 칩을. 그러면서 CDMA를 쓰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엄청 그러면서 나라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면 20%가 안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CDMA를 썼던, 한참 최고로 많이 팔았을 때도 20%밖에 안 되는데 그 20%를 독점을 해요. 그 퀄컴이라는 회사가. 세계 시장의 20%를. 독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안 할 때 자기들 그거하고 특허를 다 독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 퀄컴 칩하고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하나 살 때마다 상당 부분의 돈이 퀄컴으로 다 넘어가요. 로열티로. 특허 사용료로. 그래서 퀄컴이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 칩 회사가 된 배경이라는 거죠. 그 기술 특허로.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기술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그리고 난 뒤로 기술 특허의 중요성이 그 다음부터 다른 모든 세계 국가에서 기술 특허의 중요성이 이제 그때부터 인지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80% 시장을, 그러니까 TDMA 시장을 한 200개도 넘는 회사들이 쪼개가지고 그걸 먹는 반면 퀄컴은 20%를 단독으로 먹으니까 세계 시장에 얼마나 그게 크겠어요. 시장이 작더라도 독점을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CDMA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기반으로.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해갖고 이제 삼성도 잘하고 LG도 잘해서 기술 특허의 표준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죠. 그런 표준을 획득하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걸 잘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데 가고 내가 내놓은 기술이 왜 이게 좋고 필요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할 적에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말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쵸? 코렐레이션을 재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더니 성능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여줄 수는 없어요. 칩 만드는데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든 시뮬레이터가 이론적인 거하고 맞는지 매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신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계별로 전체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하려면 이런 거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서 이게 된다라고 하면 만드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렇게 나이스하게 만들었으니까 너희 그 땜쟁이들은 이거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통신이 되게 멋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원의 통신이 괜찮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전공으로서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자기네 노가다라. 우리에 비해서 그 컴퓨터 앞에서 그냥 이러고 펜으로 쓰고 풀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막 흰 가운 입고 계속 서 있고 이거 켰다 껐다 하고 시간 재고 막 그런 걸 해요. 근데 그쪽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 하여튼 요즘 통신 쪽으로 학생들이 별로 안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분야마다 다 중요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거를 조인트 PDF를 이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코렐레이션 타임의 디모듈레이터가 뭔지 알겠죠? 오스노얼 펑션하고 곱해서 인티그레이션 취하고 샘플링 하는 거. 매 시간 T마다. 그렇죠? 다음에 그거와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구현 방법이 있어요. 크로스 코렐레이션 안 쓰고. 그 방법이 뭐냐면 매치드 필터라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매치드 필터 타입 디모듈레이터. 그렇죠? 그러면 첫째, 매치드 필터라는 거의 정의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치드 필터의 정의는 뭐냐면 아주 쉬운데, 만약에 SOT가 이 필터의 입력 신호다. 이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 필터는 SOT에 매치 알죠? 그렇죠? 매치드된 필터다 라고 했을 때 이 HOT, 임펄스 리스판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으면 매치드 필터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조건은 뭐냐면은 이 SOT는 0에서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을 때, T까지 벌려 있을 때, 이걸 잘 보면 뭐냐면은 마이너스 T, 그러니까 SOT를 획가닥 뒤집고 T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SOT가 이렇게 생겼다라면 HOT 매치드 필터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이거를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되나? 그쵸? 네? 그러니까 자 S 오브 마이너스 t를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걸 t만큼 이동시키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마이너스 t만큼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t만큼 이동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필터를 만들면은 이걸 매치드 필터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보면 아까 그 크로스 그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 썼던 걸 매치드 필터로 똑같이 바꿔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바이너리 엔티포달일 때 자, 바이너리 오소고널 시그널일 때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디멘전이 다르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널 웨이브 폼이 달라서 S1T, S2T를 제너레이션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났냐면은 디멘전이 다르게 나왔어요. 얘는 하나, 얘는 두 개.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하나였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타입 디모듈레이터를 썼을 때 코릴레이터가 몇 개 나왔냐면 하나 나왔어요. 얘는 몇 개 나왔냐면 두 개 나왔죠. 그렇죠? 얘도 똑같이 매치드 필터를 쓰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쓸 거냐면은 SNT가 R 오브 T가 리시브드 시그널로 오는데 얘는 SNT 플러스 NT가 돼서 리시브드 시그널이 오는데 얘가 디모듈레이터로 오는데 내가 만들기를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를 안 쓰고 매치드 필터를 쓴다라면은 여기가 매치드 필터가 있고 매치드 필터 아웃풋을 샘플링해서 나오는 신호를 나오는 값을 보고 나는 디텍션을 해서 SM이다 라는 걸 디텍션 할 텐데 얘가 매치드 필터인데 매치드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들어오는 신호를 마이너스로 한 다음에 t만큼 움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디파인 이렇게. 그리고 얘가 0에서 t 매번 이렇게 달라지는데 SNT를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SM1 풋사이 하나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그쵸? 매치드 필터를 어떻게 쓸 거냐면 풋사이 t-t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신호에 노이즈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SNT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일드 시그널에 매치드 되도록. 근데 앞에 SM, 앰플리튜드 이 정도 웨이트는 내가 빼버린다 이거죠. 웨이트는 아주 중요치 않고 여기 들어가는 타임 펑션 부분만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매치드 필터로 디모듈레이션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걸 이제 보여줄 거라는 거죠. 코릴레이션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거가 내가 제일 잘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이제 증명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고 다르게 하면은 안 좋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다가 SM 그대로 해도 돼요. 여기다 SM 뭐 어떤 값을 줘도 되는데 S1이냐 2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하나의 필터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놓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해보면 아는데 자, 바이너리 오소고널 시그널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R of T 여기 첫 번째 매치드 필터에 나가는 H1T는 풋사이 1T-T H2T는 풋사이 2T-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까 코릴레이션처럼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은 여기서 나온 거가 Y1, Y2 이걸 보고 나는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은 매치드 필터 타입의 디모듈레이션을 내가 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왜 매치드 필터를 하는 건지.
자, S of T가 아까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의 매치드 필터 타입은 H of T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됐었죠. 그쵸? 여기를 T라고 하면 얘도 T가 되겠죠? 이 책대로 똑같이 합시다.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매치드 필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S of T가 와서 H of T를 통과시켜서 Y of T가 나오면 Y of T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Y of T는 S of T와 H of T의 컨볼루션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해라. 응? 어떻게 될까요? 컨볼루션 하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어떻게 해요? 얘를 또 돌려서 이쪽에서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이 둘이 곱한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상을 해야 돼요. 얘를 돌려서 이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얘하고 모양이 똑같은 거를 조금씩 가면은 점점 인티그레이션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여기까지는 0이 되겠죠. 이렇게 가면은 여기 왔어요. 둘을 곱하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는 얘는 0이고 이쪽은 0이니까 이거가 계속 무빙하면서 되다가 이렇게 될 때 딱 겹칠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겠죠. 즉 t는 t일 때. 그 다음에 t가 여기서 t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줄어들겠죠. 그쵸? 얘가 줄어드는 양이나 얘가 인크리징 하는 양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려보면. 그래서 진짜로 해보면은 이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요. t일 때, 0일 때 이게 yt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의 값은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 값은 쉬운데 이걸 보면은 딱 겹쳤을 때의 면적 겹쳐가지고 제곱의 면적. 그러니까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t라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a 제곱 t. 2분의 a 제곱 t.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a 제곱 t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겹쳤을 때 하니까 a 제곱이 되고 이 면적이 a 제곱 t가 되는데 이거의 반이니까 a 제곱 t. 그러니까 되게 2분의 a 제곱 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a 제곱 t가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럼 내가 t는 t일 때 샘플링 하면은 이 값은 뭘까요? 매치드 필터 아웃풋 했을 때 맥시멈 값을 내가 꺼내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시그널에? 그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자, 한번 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매치드 필터의 정의를 알았고 나는 매치드 필터를 쓰면은 지금까지 뭐 현상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현상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그리고 매치드 필터의 아웃풋이 아까 코릴레이션 타임의 디모듈레이터하고 비교하면 아웃풋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아직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매치드 필터의 정의가 뭐고 매치드 필터를 해서 아웃풋을 했더니 이렇게 맥시멈 지점에서 샘플링한 값을 나는 취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까지만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y of t는 r of t convolution ht 이러한 신호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는 어떤 신호냐면 이러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s of t를 보냈는데 n of t가 합쳐져서 r of t가 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필터를 통과시키면 아웃풋 값이 y of t가 나오도록 하는 이런 필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필터가 존재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y of t를 수식적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RT는 S of T 플러스 노이즈 시그널 N of T가 되죠. 그렇죠? 그거를 대입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대입을 해보면 제로 마이너스 인피니티 투 인피니티 이 그냥 제너럴하게 생각합시다. 그렇죠? 제너럴하게 마이너스 인피니티 잠깐만 제너럴하게가 아니라 제너럴하게가 아니라 시간의 제로 t 그 다음에 r of 타우 h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컨볼루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r of 타우는 이걸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s of 타우 플러스 n of 타우 h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가 되죠. 그렇죠? 이것을 인티그레이션을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쓰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렇죠? 얘를 이제 샘플링을 할 거예요. t는 t일 때 샘플링 할 때의 값을 y of t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y of t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t에다가 t를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t를 대입해 보면 0t s of tau h t 마이너스 타우 그렇죠? d 타우 플러스 0t n 타우 h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시그널 파트. 그래서 내가 여기 시그널, 나의 디자이어드 시그널 부분이 있는 거를 t 시간대 샘플링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고 얘는 노이즈 파트가 돼서 노이즈 파트를 t는 t일 때 샘플링한 거다. 저렇게 노테이션을 해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노테이션을 해보면 이제 자, 이 y s of t는 디터미니스틱 하죠. 그쵸? s of t는 타임의 펑션이기 때문에 랜덤한 시그널이 아니에요. 타임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아니죠.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쵸? 가우시안에. 그쵸?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다가 아웃풋자를 붙인 것은 뭐냐면은 필터의 아웃풋에서 측정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이 정의 데피니션 그렇죠? 데피니션이니까 내가 이렇게 딱 적으면 여러분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그널 파워 대 노이즈 파워 아웃풋에서 매치드 필터 아웃풋에서 정확을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시그널 파워 대 노이즈 파워 그렇죠? 시그널 파워는 이거의 제곱값 ys of t의 제곱값 물론 원래대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뭐가 됐든 간에 expected value ys 제곱 of t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가 디터미니스틱하기 때문에 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이즈 파트는 왜냐면 베리언스가 파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파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SNR이 뭐라고 정의가 시그널 파워 대 노이즈 파워의 비율 SNR이라고 말합니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그렇죠? 여기 5자를 쓰는 건 아웃풋. 매치드 필터의 아웃풋에서 측정한 값.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거를 보면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어떻게 대입을 할 거냐면 ys of t 제곱 하니까 0t s of tau ht 마이너스 tau d tau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로 미니겠죠? 제로 미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 구하는 거가 베리언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해보면 0t n tau ht 마이너스 tau d tau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좀 긴데 0t n tau ht 마이너스 tau d tau 그다음에 n 람다 ht 마이너스 람다 d tau d 람다의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것. 여기 제곱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제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저거를 제곱하면은 0t s tau ht 마이너스 tau s 람다 ht 마이너스 람다 d tau d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쓸 필요가 없네. 그냥 그대로 놔둡시다. 그대로 이렇게 놔둡시다. 맞아.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이대로 놔둡시다. 놔둬도 되니까.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두는 대신에 여기를 바꿔 써도 되겠죠. 어떻게 바꿔 쓸 거냐면 컨볼루션은 서로 저기 커뮤테이티브 하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그 교환법칙을 달리하면은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쵸?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익스펙테이션 안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익스펙테이션 안으로 집어넣고 관련 있는 n 람다가 들어가고 h t 마이너스 타우와 h t 마이너스 람다는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이게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방식이 n0 over 2 델타 타우 마이너스 람다. 그렇죠? 타우가 람다일 때만 인티그레이션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싱글 인티그레이션으로 돼서 여기 어떻게 될 거냐면 싱글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n0 over 2 h t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요거의 제곱 한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t 마이너스 람다 한 거를 여기를 아까 바꿔가지고 얘를 잠깐만 여기서 h 제곱 자 t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펑션 g1t와 g2t가 있는데 g1t와 g2t가 있는데 두 개를 곱해서 인티그레이션을 어느 구간 자기네들이 이 디파인 된 거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디파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것을 제곱한 것은 각각을 제곱해서 인티그레이션 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요 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가 뭐냐면은 카우치 슈왈츠 이니퀄리티라고 말을 해요.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증명 심심한데 숙제로 낼까? 그러면 이거 이퀄리티는 언제 성립하느냐? 이퀄리티는 언제 성립하는지 알아요? G1t가 G2t하고 같을 때 스케일링만 다르고 C는 1이 돼도 되고 arbitrary라는 어떤 컨스턴트 밸류가 되면 돼요. 이런 비례관계 있으면은
이게 성립이 돼요. 그쵸? 자, 보세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카우치, 슈왈츠 이니퀄리티는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보면, 얘는 필터의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 에너지는 고정되어 있어요. 필터 에너지는 딱 우리가 1로서 파워를 노멀라이즈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얘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필터를 디자인하고 싶어요. 그 필터가 뭐가 되겠느냐? 그 필터를 찾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면 돼요. 그쵸?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t-타우, h-타우, d-타우가 이거 제곱한 거가 각각을 제곱한 거의 곱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작거나 같잖아요. 아까 카우치 슈왈츠 이니퀄리티에서. 그쵸? 그리고 이거가 언제 맥시멈이 돼요? 언제 맥시멈이 되면 이 h 오브 타우와 st 마이너스 타우가 비례 관계에 있을 때. 즉 h 오브 t가 어떤 c, s, t 마이너스 t일 때 가능하다 이거죠. 그쵸? 그럴 때 이 SNR 값은 맥시멈이 되고 우리는 C를 아르비트러리하게 선택해도 되니까 1로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이 매치드 필터를 쓰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필터다 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추석들을 잘 세시고 추석이 끝나면 이 매치드 필터를 사용한 아웃풋 값과 코릴레이션을 사용했을 때 아웃풋 값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성능이 저걸 사용하면 이제 앞으로 성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배울 겁니다. 추석 잘 세세요.